네, 바로 이어서 글로벌 라운지 이번에는 중국 현지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강현우 베이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자, 강 기자 먼저 전일 마감했던 중국 증시에서 특징적인 부분들부터 전해주시죠. 어제 중국 증시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0.93%, 선전 성분지수는 1.90% 올랐습니다. 홍콩 증시에서도 지난 3일간 급락했던 대형 기술주들이 반등하면서 항생지수가 0.6% 상승했습니다. 홍콩 증시를 통한 외국인의 본토 주식 매수인 북향자금은 어제 14억 위안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전날까지 이틀 연속 순매도에서 어제는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중국 본토 자금의 홍콩 주식 매수인 남향자금도 14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어제 농촌 진흥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 1호 문건을 내놨습니다. 1호 문건은 그해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공식 문서인데요. 2004년부터 올해까지 19년 연속으로 농업, 농촌, 농민의 3농 문제를 주제로 채택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만 증시에선 농업 지원 정책이 지속되실 것이라는 전망에 종자와 비료 주식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홍콩 증시에선 3일 연속 급락했던 메이턴이 3%대 강세를 보였고 텐센트와 알리바바도 반등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중국 증시 잘 가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그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국이 뒷짐만 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이 G2 국가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지만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반미 전선을 구축한 만큼 러시아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이렇게 국제관계에서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이른바 실리 외교를 유지해왔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지금처럼 미국이 외교안보 역량을 유럽에 분산시키는 상황이 지속되는 게 최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내놓은 공식 입장은 모든 국가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도 존중받아야 하고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도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안보 우려는 러시아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게 동쪽으로 진출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를 하는 걸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유엔 헌장의 취지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 편을 다 들겠다는 건데 그러면서도 합리적 안보 우려를 앞에 놓은 것은 러시아를 지지한다는 뜻을 담았다는 분석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러시아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을 중국이 지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이 식량을 주로 수입하는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도 있지만 대만 문제도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개입하려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분리독립을 원한다는 논리를 깔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통일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대만이 국민투표 같은 절차를 통해서 중국과의 통일에 반대한다는 뜻을 공개하면 중국으로선 통일 명분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제재하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러시아를 간접적으로 도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최대 교역국이고 제재 강도가 높아지면 중국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 대신 위안화나 루블화를 써서 러시아의 자원이나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중국 쪽 부동산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6대 은행이 광저우 지역의 주택 융자 금리를 인하했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인 인하 폭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위기에 직면했었던 중국의 부동산 업체들 좀 숨통이 트일지 이 부분까지 짚어볼게요. 공상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등 중국 6대 금융은행이 광둥성 성도인 광저우시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제히 인하했습니다. 광둥성은 중국의 제조업 허브이자 인구도 1억 2,600만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중국 1위 부동산 개발 업체인 비구이 위안이나 디폴트에 빠진 2위 헝다도 광둥성 기반 기업입니다. 6대 은행은 첫 주택 구매자에게 적용하는 우대금리는 기존 5.6%에서 5.4%로 2주택자 우대금리는 기존 5.8%에서 5.6%로 모두 0.2%포인트씩 내렸습니다.
시장에서는 대형 국유은행들이 같은 날 일제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한 걸 볼 때 금융당국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산둥성의 주요 도시인 허저시에서도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의 자기부담금 비율과 금리를 일제히 내리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부동산 개발업이 전체 GDP의 2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습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집값을 억제하고 부채 리스크를 줄이는 정책을 잇따라 시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침체됐고요. 결국 전체 경기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후 중국은 부동산 시장을 다시 띄우기 위한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도 그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을 격정할 정치 행사인 올해 가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5%대 성장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살려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인데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베이징 특파원 강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